여러분 오늘부터는 이 폐기물 쪽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폐기물.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이 과목이 이 토양 환경 보건공학이 아니었어요. 원래 폐기물 과목이었어요. 폐기물 관리 뭐 그런 과목인데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폐기물 과목은 우리 토목공학과 그러니까 건설환경공학과 전 세계 어딜 가든지 간에 있는 환경 과목 제일 마지막 과목이에요. 보통 환경공학 개론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신 것처럼 뭐 상하수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과목명이 환경공정인데도 있고 아니고 뭐 다른 데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꼭 폐기물 과목이 다 있어요. 전 세계 어디 가도 그래요 여러분 학부 때. 근데 폐기물이라는 그런 이슈가 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폐기물로서 얘기가 많이 됐는데 이제는 더 이상 폐기물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폐기물 그러면 쓰레기잖아요.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야말로 그 쓰레기로서 뭔가 버려야 되는 그 대상으로서 처리한다기보다는 이제는 그 자원 재활용, 자원 순환 그런 개념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다 많이 바뀌었어요. 그 프레임워크 자체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다시 한 번 말씀드렸지만 뭐 자원 재활용, 자원 순환 그런 쪽 개념으로 바뀌어 가지고 많이 그 내용도 좀 바뀌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그 폐기물 과목을 바꿨고 우리도 그래서 바꾼 거예요 여러분. 환경보건공학 해가지고 폐기물 자체로만 얘기하면은 좀 너무 협소해가지고 거기다 토양오염까지 같이 해서 이 과목을 확대해서 최근 몇 년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내용은 들으시면은 약간 좀 구태연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두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한테 나을 거고 뭐 포장은 바뀌었지만 폐기물에서 자원순환 그런 쪽으로 포장은 바뀌었지만 쓰레기가 안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쓰레기가 생겨서 우리한테 약간의 골칫거리 옛날에 비해서는 약간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골칫거리로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더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이 폐기물 쪽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아주 선진국입니다. 제가 이 공학을 공부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인 분야가 특히 환경 쪽에서 제가 환경 전공인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보다 더 앞서가는 이런 그 기술 아니면은 이런 그 프랙티스가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전 세계에서 막 우리나라를 한 2000년대 한 2000년대 1990년대 후반부터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와서 막 벤치마킹하고 잘하고 있다 하면서 막 배울 정도로 이 관리 시스템이 상당히 잘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모자라는 부분이 많죠, 여러분. 저는 제일 걸리는 게 그건 것 같아요. 남지원 오늘은 지각 체크했어요. 제일 걸리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거리 가다 보면은 쓰레기 너무 많이 버리죠, 우리. 그런 거는 뭐 우리의 민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 수준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쓰레기 막 버리는 거, 그다음에 길거리 가면은 잘 정리 안 된 거 그런 것들은 아직도 좀 선진국이라 그러긴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 큰 정책 자체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앞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어, 제가 작년에 이 세계 고형 폐기물 학회라는 그 학술대회를 갔었어요. 상당히 커요, 여러분. 우스워 보이지만 상당히 큽니다. 크고 괜찮은 학회인데 그때 그 다 모인 그 총회에서 영국의 그 맨체스터 있죠, 여러분. 맨유 그 축구팀이 있는 더 이상 박지성은 없지만 그 맨체스터 시에서 자기네 쓰레기 정책이 좋다 그러면서 막 발표를 하더라고요. 자랑하려고 발표를 하는데 대부분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뭐 대단하다 하고 들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는 저 우리나라 옛날부터 다 하고 있던 건데 별 것도 아닌데 수치도 우리보다 안 좋은데 그러면서 그냥 다 넘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발표하면서 약간 인정을 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어,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우스 코리아라 그러잖아요. 사우스 코리아 같은 데서는 훨씬 더 좋은 정책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요 정도 한다
하면서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아주 인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의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쓰레기 정책에서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거? 여러분, 종량제예요, 종량제. 김영삼 정부 때 한 쓰레기 종량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지만 쓰레기 버리려면은 봉투 사가지고 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쓰레기 버리는데 돈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한 게 된 게 아주 결정적입니다. 결정적으로 돈하고 사람의 그 도덕적인 그 인식하고의 이걸 연결시켜 가지고 정책화 시킨 게 아주 대단한 거죠. 그러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건 뭐 개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선진국에서는 안 하냐고. 선진국에서 쓰레기 담당하는 사람들은 하고 싶어요. 근데 못해요, 여러분. 못해요. 왜 못하냐면은 선진국의 미국이나 그 유럽 쪽의 시민들이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내가 쓰레기를 버리는데 돈을 낸다 하는 것들을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민 입장에서.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내가 세금을 내고 이 시에 살고 있다면은 그거는 당연히 시 정부에서 아니면 뭐 이 행정부에서 해줘야 될 서비스지 거기다 또 돈을 낸다는 거는 상상도 못 한다는 거죠. 아마도 여러분 우리도 그 제도를 그 군사 독재가 막 끝나자마자인 김영삼 정부 때 안 하고 지금쯤 하려면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 여러분 어떤 때냐면은 정부가 하겠다면은 무서워서 그냥 사람들이 약간 뭐 그렇게 무서워하진 않더라도 약간 두려워하면서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그냥 다 따라줬던 때인데 요즘 2013년에 우리가 아무것도 그걸 안 했었는데 그걸 한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못할 거예요, 지금. 근데 빨리 그걸 잘 해가지고 그나마 이 쓰레기 정책 면에서는 훨씬 더 나아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 그 기본 가닥 쓰레기 선진국에서 여러분 살고 계신 여러분들로서 한번 이 폐기물이 뭔지 쓰레기가 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아, 법적으로 쓰레기 폐기물이라는 건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쓰레기, 연소제,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다 하고 폐기물 관리법에 여러분 명시가 돼 있어요. 이런 것만 쓰레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 안 듣는 여러분 동생은 쓰레기가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법적으로 쓰레기가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만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쓰레기라 그러면 뭐 우리 생활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버리는 것들, 연소제 그러는 건 여러분 뭐겠습니까? 우리 소각제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쓰레기예요. 그 다음에 오니 그러면은 슬러지 여러분. 하수나 폐수 처리하고 나온 다음에 나오는 슬러지 있죠. 그 눅눅한 슬러지 그런 것들이 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 폐유, 폐산, 폐알칼리 이런 건 아시죠? 그쵸? 뭔가 쓰지 않게 된 기름, 산, 알칼리, 동물의 사체 이런 것까지 다 쓰레기다 하는 겁니다. 그냥 쓰레기가 아니라 이런 것 중에서도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게 쓰레기다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여러분 쓰레기는 이런 면이 있어요. 나는 쓰레기라고 버렸는데 그게 쓰레기가 아니고 상품인 경우가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쓰레기 재활용업자. 그걸 재활용하는 사람한테는 아니면 뭐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자. 나는 쓰레기 요 종이 다 쓴 다음에 이면지까지 다 쓴 다음에 그 쓰레기라고 버렸지만 그쵸?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나는 먹다 남은 거 다 버렸지만 그걸 가져다가 사업화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그거 쓰레기 아니에요? 아주 귀중한 상품이죠. 원재료고. 그쵸? 그 상업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까지는 쓰레기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그 단계가 넘어가야 쓰레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법을 보시면은 주관성 있다. 개인적 필요성 유효성과 사회적 필요성 유효성 이게 약간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케이스죠. 음식물 쓰레기 내가 버린 거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쓰레기지만 처리업자한테는 그게 쓰레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돈을 벌 수 있는 상품이잖아요, 여러분.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재료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지하철에서 그 요즘은 좀 옛날보다 좀 덜해진 것 같다 진짜. 여러분 그 이 무까지 보고 이 신문 그런 거 보고 올려놓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수고해 갔잖아요. 나한텐 쓰레기인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그게 쓰레기가 아니죠. 그쵸?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 못 하셨어요? 그렇죠. 줄어들었죠. 몇 개월 사이에 그렇게 된 것 같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하철 타고 우리 집에서 학교 오다 보면은 특히 그 출퇴근 시간에 여러 번 뵀는데 근데 요즘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아닌가? 내가 너무 빨리 다녀서 그러나? 예. 여러분 보셨어요? 최근에? 있긴 있어요? 예, 계신 계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폐수와의 구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쓰레기는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액상 폐기물 아니면 고상 폐기물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약간 액체가 섞여 있는 쓰레기 아니면은 고체로만 되어 있는 쓰레기. 고상 폐기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진짜 고체들이고 액상이라 그러면은 물도 있는데 거기 고체가 좀 둥둥 떠다닌 거 그런 걸 액상 폐기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액상 폐기물하고 폐수와의 구별은 어떻게 되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액상 폐기물이 법적으로는 15% 고용물 함량이 15% 미만인 경우에 액상이라고 하는데 요거보다 더 작은 퍼센티지가 있어서 폐수하고 액상 폐기물을 구분하는 게 있겠죠. 그죠? 그거 여러분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폐기물이 이렇게 나뉩니다. 다시 생활 폐기물하고 사업장 폐기물 이렇게 나뉩니다. 생활 폐기물은 뭐냐면 우리 집에서 버리는 거. 여러분 우리 집에서 버리는 거는 다 생활 폐기물이에요. 사업장 폐기물은 집이 아닌 곳에서 예를 들면 직장, 우리 학교 같으면 뭐겠어요, 여러분? 이것도 사업장이죠. 사업장이에요, 여러분. 아니면 회사, 공장 그런 데서 나오는 게 또 사업장 폐기물이다 하는 겁니다. 이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도 사업장 일반 폐기물이 있고 건설 폐기물이 있고 지정 폐기물이 있다. 이 사업장 일반 폐기물은 우리 집에서 버리는 생활 폐기물하고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집에서 쓰레기 버리는 거나 우리 학교 와서 쓰레기 버리는 거나 대부분은 비슷하죠. 그렇죠? 여러분 뭐 학교 오신다고 갑자기 슈퍼 클린해지세요? 그래서 뭐 안 드시고 뭐 그러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여러분. 똑같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버리는 라면 봉지나 학교 와서 라면을 막 끓여 먹는구나. 모르죠, 여러분. 동아리방에서 몰래 끓여 드신다면은 그 라면 봉지랑 같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휴지 버리는 거나 그런 건 같고. 그 다음에 건설 폐기물이 사업장 폐기물에서 큰 분류로 또 따로 나와요, 여러분. 건설 폐기물 그러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공사하고 남은 뭐 여러 가지 뭐 이 흙, 시멘트 덩이들, 콘크리트 덩이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따로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지정 폐기물이라고 있어요. 지정 폐기물은 뭐냐면은 산업 유해 폐기물이나 의료 폐기물이 지정 폐기물에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자, 의료 폐기물이 뭔지는 아시겠죠? 병원에서 여러분 치료받은 다음에 나온 뭐 꺼즈나 아니면 솜이나 주사기 그런 거. 또 여러분 적출물이라는 거 아세요? 적출물? 적출물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한자로 적출물인데 이거 뭐냐면 여러분 병원에서 나오는 쓰레기 중에 꺼즈하고 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사람 수술하는 다음에 나오는 이 뭐 암덩어리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도 다 쓰레기로 버려진다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적출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까지 다 의료 폐기물이다 하는 겁니다. 의료 폐기물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리를 그쵸 소독을 하고 그래야 되겠죠.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잘못하면은 곧장 다시 병이 퍼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에이즈 환자 뭐 다 치료한 꺼즈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버렸다가 그 바이러스가 다시 퍼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의료 폐기물 경우에는 아주 특별히 처리를 다시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적으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대형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대형 병원마다 그걸 소독해서 처리하는 시설이 다 있어요. 분쇄해가지고 소독해서 그 다음에 쓰레기로서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학교도 있을 거예요. 몇 년 전에는 없었는데 이제는 아마 다 들여놨을 거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아주 고온으로 고압으로 확 살균을 해요. 멸균을 해버리죠. 멸균을 한 다음에 버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업유해 폐기물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학교 같으면은 뭐가 있냐면은 우리 실험실 여러분 우리 환경 실험실 같은 데서는
이 뭐 화학약품이 좀 나오겠죠. 그쵸? 실험한 다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물 같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고체 덩어리, 이런 것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따로 모아서 학교에다 놓으면은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별도로 수거해서 별도로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돼요. 학교에서 그거 모았다가 밤에 다들 간 다음에 몰래 여러분 하수구에다 버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큰일 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고 이걸 별도의 다 용기에 모아가지고 버린다 하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 우리 실험실에서 불났다는 얘기 했나요? 재정토목관 6층에서 실험하다 불났으면 제가 참 배도 안 아픈데 속도 안 상하고 열심히 하다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언제 불이 났었냐면은 실험실 정리를 했어요. 오래된 시약 그런 거 다 갖다 버리려고 너무 안 쓰니까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대학원 들어와서 한 2년이건 뭐 박사 몇 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실험할 때는 왠지 자기는 실험을 잘해야 되니까 시약이 오래된 걸 안 믿어요, 여러분. 새로 다 사요. 새로 다 산다고 여러분. 그리고 뭐 우리 연구비 있으니까 다 사라 그러거든요. 그런 거 못 사게 안 해요, 여러분. 그런 거 못 사게 해서 실험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결과 안 나오잖아요. 좋은 연구해야 되는데 그런 거 막 쓰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애지간하면 저도 그렇게 권장하고요. 시약 오래되면은 못 믿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유효 기간이 뭐 있긴 있고 근데 뭐 크게 변할 거 아니더라도 가능한 새 거 사가지고 새로운 기분으로 실험하면 왠지 결과도 잘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좀 새로운 거 사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새 거 사는 것까진 좋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쓴 다음에 그거를 정리를 안 하고 떠나는 거죠. 왠지 내 연구가 좋으니까 곧장 후배가 들어와서 내 연구를 할 테니까 내 약품을 쓸 테니까 나는 졸업할 때 그냥 나간다 하는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몇 년 후에 보면은 시약장에 가보면은 쓰는 시약은 한 5분의 1밖에 안 되고 나중에 80%는 다 안 쓰는 거예요. 누가 언제 샀는지도 몰라요. 그런 약품들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한다고 정리를 한 거죠. 원칙적으로는 그거를 그냥 병에 다 남아 있는 상태로 그걸 갖다 버려야 이거 처리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하는데 너무 병이 많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오버한 거죠. 그거를 한 통에다 이렇게 모아서 버리겠다고 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우리 학생들이 또 대부분 여러분 선배들이잖아요. 그렇게까지 무식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찾아봐요. 찾아보고 반응성이 있는 것들은 그렇게까지 안 섞는다고 여러분. 그래서 다 체크를 해서 반응성이 없는 거라고 다 부었어요. 부었는데 복도에서 이런 이 다라이 같은 데다 버렸는데 바켓에다 이런 베스켓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거기다 버렸는데 갑자기 거기서 연기가 나면서 불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행히 그게 요 베스켓 안에서만 불이 나고 연기만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소화기도 있고 모래를 부어가지고 금방 껐는데 우리 실험실에 한 학생이 여러분 선배 하나가 너무나 이 교육이 잘 돼 있어서 소방 교육이 조금만 있다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아니 근데 그 학생이 잘한 거예요. 곧장 119 신고를 했어요. 연기 나는 걸 보고 안 했어도 됐는데 사실은 뒤돌아서 보니까 근데 사실은 그때는 어떻게 됐을지 몰랐으니까 전화한 거 잘한 거죠. 그랬더니 불은 다 껐는데 소방서에서 왔어요. 소방서에서 신났다고 또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그 아저씨들은 얼마나 고생스럽게 왔겠어요. 소방차를 여러 대 몰고 학교에 삐뽀삐뽀 하면서 다 오셔가지고 어디냐 어디냐 그러면서 막 뒤지고 다녀가지고 그래서 다 꺼진 거 알고 뭐 좀 짜증만 내고 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짜증을 내고 가시는데 제가 그러면 안 됐는데 그 아저씨랑 또 한번 붙었어요. 아니 나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당황하잖아요, 불나면은. 아니 이 사람이 뭐 이걸 수습하는 걸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도 정신없는데 우리를 막 혼내려고 그러더라고요. 이 훈시를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래서 또 제가 또 손깔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 또 곧장 박아버려가지고 싸우려는 거를 학교 직원이 겨우 떼발려가지고 싸우진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학교 직원한테 엄청 혼났어요. 왜냐하면은 이 성동구에 대학교가 우리 학교밖에 없대요. 그래서 왠지 여러분 학교는 이 실험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사고 나요. 폭발하고 막 그런다고요. 우리 쪽에서는 안 나는데 이쪽 저 화공과 신소재 그쪽에서 꼭 나요, 여러분. 그래서 안 그래도 이 주의 대상인데, 그래서 소방서에서는 이 아주 그 강력하게 이 규칙을 다 지키라고 강요하고 싶지만 학교 사정상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직원 선생님들이 때면 때마다 찾아가고 인사 잘하고 소방서에 뭐 필요한 거 없냐 그러면서 괜히 귤 사가지고 가고 밥도 사드리고 그러고 있었는데, 자기네들이 공들여 놓은 거를 내가 다 망가뜨리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되게 절치부심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엔 제가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그냥 오냐 오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좀 개겨줘야 우리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좀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불이 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때 불이 났는데 다시 여러분 불난 다음에 그 병을 다 모아가지고 제가 박사과정하고 공부 다 했어요. 도대체 왜 불이 났을까? 어디서 그게 불이 붙었을까? 연기가 났을까? 찾아봤는데 진짜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그게 갑자기 불이 났는지. 고체거든요. 물 한 방울 없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반응성 없는 것들만 다 했는데 우리가 화학적인 상식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상황에서 불이 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은 그렇게 나나 봐요. 꼭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어느 순간에 나나 봐요, 여러분. 불이. 당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하시긴 조심하셔야 돼요. 다행이죠? 그쵸? 그래도 아무도 안 다쳐가지고 다치지 않고 연기만 나가지고 잘 됐다는 겁니다. 짧게 또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저는 그때 되게 좋았어요. 뭐가 좋았냐면은 그 당시에 이 실험실이 막 넘쳐나가지고 이 실험 기구가 복도에 나와 있었어요. 복도에 나와 있었는데 소방관들이 그때 와서 보고 그때 막 지적했죠. 원래 복도는 여러분 모든 복도는 건물의 모든 복도는 뭐가 나와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책상 같은 게 저기 나와 있는다. 항구적으로 나와 있는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뭐 이런 저 털이 같은 게 나와 있는다. 그것도 안 돼요. 분필터리 같은 게. 왜냐하면은 그게 불나는 순간에 이 사람들 비상구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통로를 클리어해놔야지 소화기 위에 나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때 우리 스페이스가 모자라가지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불난 걸 계기로 제가 학과 사무실 가서 학과 회의할 때 교수님들한테 죽는 소리를 했죠. 이거 큰일 난다. 불 나고, 근데 또 소방관이 와가지고 그때 뭐 야단 나고, 이게 나와 있어. 스페이스가 없다. 그랬더니 방 하나 금방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을 확보를 해서 실험기구를 몰아놨는데, 여전히 또 스페이스는 또 모자라요. 그래서 계속 그런 게 좀 악순환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폐기물로서 나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거예요. 그 방사능 폐기물은 어떻게 돼 있냐? 이건 별도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서 안 하고 별도로 관리합니다, 여러분. 방사능 폐기물은. 그래서 그거는 포함이 안 된 이런 것들이 쓰레기의 분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폐기물의 발생과 순환을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활동을, 어떤 산업 활동을 하든지 간에 쓰레기는 계속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책상을 만든다고 생각합시다. 이런 책상을 만든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나무를 잘라야 되겠죠. 나무를 잘라야 이게 뭐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나무긴 나물까? 안에 목질이 좀 있긴 있겠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잘 아시겠지만 이거 거의 나무 조금밖에 안 들어 있어요. 그 진짜 나무는 그렇게 판때기 나무는 여러분 비싸서 여러분 못 쓰고, 요즘 그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요 나무 모양 요거는 여러분 살짝 붙인 거 아시죠? 그 프린트해서 붙인 거고, 요 안에는 보통 요즘은 거의 그 나무 가루 아니면 뭐 이 다 찌그러진 나무 있죠? 그런 것들을 모아다가 프레스를 잘해요. 기술이 좋아서. 프레스를 잘해서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요. 나무보다 더 좋게. 그래가지고 대부분 가구들은 그렇다 는 겁니다. 자, 뭐 그렇다 그러더라도 나무를 베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무 베다 보면 또 쓰레기 나오죠, 여러분. 100%다 우리가 활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나오죠. 여러분 우리 식당 가서 밥 먹을 때도 그렇죠. 여러분 그 두 분 지각했어요. 남지원 또 카톡한다. 자, 그런 데서 우리가 밥 먹을 때 농사 지어 가지고 뭐 채소 씻고 거기서 또 쓰레기 나오죠. 그 다음에 가공한 다음에 뭐 밥을 만들 때 그때도 또 쓰레기 나오죠. 또 식당 가서 여러분 밥 먹은 다음에도 또 쓰레기 나오고,
그죠? 계속 쓰레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뭔가 폐기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계속 요 제품의 순환과 마찬가지로 흘러나오는 게 쓰레기의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사회적인 가치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 그런 얘기 했었죠. 나한텐 쓰레기인데 사회적으로 쓰레기가 아닌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쯤에서 신문을 받아다 사서 다 본 다음에 버렸다. 나한테는 이때부터 쓰레기예요. 근데 사회적으로 이걸 쓰레기로 안 보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상품인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까지도 다 모든 사람들이 쓰레기를 볼 때, 그죠? 그분도 이걸 다 팔고 예를 들어서 뭐 뽑아낼 거 다 뽑아내고 더 이상 쓸 수 없는 뭐 가루 몇 개가 남았을 때 쓰레기가 됐을 때 이때는 객관적으로 폐기물이 된 거죠. 사회적으로 객관적인 폐기물이 된 거고 이때는 주관적인 폐기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시장 가치가 여기서 나온 것처럼 시장 가치가 그야말로 딱 제로가 될 때 그때적으로 그때가 객관적인 폐기물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 방법 변화 추이입니다. 한 2010년 데이터 요것만 보시죠, 여러분. 뭘 재말이에요, 우리가? 회색이니까 재활용입니다, 여러분. 재활용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뭐가 커요? 매립이 크고, 소각이 크고, 그 다음에 해역 배출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쓰레기 처리량이 늘고 있다. 쓰레기 처리량이 느니까 발생량도 늘었겠죠. 그죠? 발생량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요 회색 비율, 요 재활용 비율이 엄청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뭐 탑을 달릴 만큼 아주 재활용 비율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근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재활용 비율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피곤하다는 얘기죠. 누가 피곤해요, 여러분? 우리가 피곤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안 피곤하면은 여러분 어머니들이 피곤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죠? 집에서 여러분 쓰레기 버릴 때 제일 좋은 그림은 저는 완벽한 사회는 어떤 사회여야 되냐면은 우리가 쓰고 난 거는 아무 생각 없이 샥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냥 눈 감고 아무데나 그냥 확 던지면은 아무데나 던지면 좀 더러워지겠죠, 사는 데가. 쓰레기통스러운 데다 던지면은 그 쓰레기통이 다 알아서 해줘야 돼요, 여러분. 재활용 분류 같은 것도 종이는 종이 해주고 캔은 캔 해주고 요구르트 캔은 요구르트 병은 요구르트 병으로 해주고 다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 가도 아직.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가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동네에서 쓰레기 갖다 버리는 거 해보셨어요, 한번? 어머니한테 엉덩이 차여서 몇 번 해보셨어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복잡하죠. 여러 가지 너무 많죠. 여러 가지 너무 많은 게 결국 우리가 불편하게 돼 있는 상황이고 우리의 노력 때문에 이만큼 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미국 같은 데 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쓰레기 거의 그냥 버리죠. 캔 같은 것만 수거해가지고 그거는 자기가 여기 돈 받죠, 여러분. 돈 돌려받고 나머지는 거의 다 그냥 버립니다, 여러분. 거의 다 그냥 버려요. 물론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쓰레기 재활용률은 안 좋고 환경 친화적인 면에서는 떨어지겠지만 우리끼리 얘기인데 편하잖아요. 그렇죠? 사는 건 편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앞으로는 이 비율이 그대로 유지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좀 덜 피곤해지는 게 맞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의 노력 때문에 이나마 유지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도 여러분. 한 7, 8년 전에 여러분 이런 걸 한번 해봤어요. 어떤 스타일을 해봤냐면은 이 과목 프로젝트 중에 일부 학생들이 교내에서 안 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예를 들면 여러분 패스트푸드 식당들 있죠. 거기 가면은 이거 분류 좀 하죠. 초기에 그 맥도날드 가가지고 학생이 진짜 며칠간 그거를 하루 영어 끝나고 그 쓰레기 분류한 거를 진짜 엎어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별 차이가 없었어요. 분류를 하게 돼 있는데 분류가 안 돼 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분류가 안 돼 있어가지고 별 차이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많이 스마트해져가지고 분류를 딱 하게 만들어놨죠, 좀. 아닌가요? 드링크 컵은 딱 드링크 쪽에 꽂고 뭐 그렇게 돼 있었는데 초기에는 어떤 식이었냐면은 거의 우리 학교 복도에 있는 쓰레기통이나 마찬가지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캔, 종이 뭐 이렇게 써놓고 똑같은 구멍에 이렇게 놓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헷갈리죠? 헷갈려서 아무데나 버리죠, 여러분. 급하면 그냥 아무데나 버리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실제 결과도 비슷하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요즘은 많이 낮았을 텐데 옛날에는 그런 경우도 꽤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는 보니까 이렇게 분류해서 버리게 돼 있는데 제 생각엔 대충 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고민하고 앉아 있으니까 우리 수희 아저씨가 와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아, 대충 버리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큰 차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가져가서 아마 다시 재분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재분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신경 써서 이만큼 된다 하는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나요? 매립 소각은 다 아시죠? 쓰레기 태우고 매립하는 거고, 해역 배출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얘긴 들으셨어요? 여러분, 해역 배출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부 쓰레기를 올해부터인가 이제 못하게 돼 있어요. 쓰레기를 이렇게 바지선에다 싣고 배에다 싣고 딱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가지고 배 타고 나가가지고 바로 해운대 해수욕장 앞에서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좀 멀리 나가가지고 거기 특정 지역 정해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쓰레기 버리고 와요, 여러분. 쪽 서해안 쪽 한 군데, 동해안 쪽 한 군데. 그래서 쓰레기를 계속 버려왔어요, 여러분. 계속 버려왔다 하는 겁니다. 특히 어떤 걸 많이 버렸냐면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오니 있죠, 슬러지 하수 처리장 그 오니, 그게 여러분 습기가 많아요. 수분 함량이 되게 많다 이겁니다. 근데 한 7, 8년 전, 거의 한 10년 전부터 이 쓰레기 매립지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런 거 안 받겠다 그랬어요. 습기 많은 거. 왜요? 습기 많은 거 받으면 침출수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싫다고 안 받겠다 그래가지고 그것들은 다 해역에다 갖다 버렸다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좀 기분 나쁘죠? 해역에다 갖다 버렸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럼 바닷속에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바닷속 밑바닥에 잘 사는 광어 같은 거, 씨, 나 회 먹었는데? 요즘도 좋아하는데, 그쵸? 광어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광어 도다리 그런 거 맛있잖아요. 그런 것들 혹시 그 주변에 헤엄치던 거면은 뭐 아주 내가 집중해서 먹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는 법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협정을 맺어가지고 더 이상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다로 못 가면은 이것도 하나의 챌린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환경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게 이제 큰 챌린지가 됩니다. 어, 그래서 아주 큰 골칫거리가 하나 생긴 거죠. 말씀드린 이 오니 같은 거는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습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태울 수도 없어요. 그거 소각장에 한번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 수분 함량이 그렇게 높은 거를 버너에다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일단 버너의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불이 안 꺼지면 다행이지. 그쵸? 온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온도 떨어지면 다이옥신 나오고 아주 골치 아파지거든요. 매립지에서도 안 받아준다 그러죠. 어떻게 하죠? 방사능 폐기물하고 같이 어떻게 해볼까요? 그쵸? 뭐 그러든지 하여튼 뭔가 이 솔루션이 나와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저거 잘 처리하는 기술을 여러분이 뭐 발명하시고 개발하신다면 저것도 완전 돈방석입니다, 여러분. 시장은 전 세계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폐기물 프로젝트를 접고 이걸 하셔도 저 밀어드릴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연간 폐기물 발생량은 이렇게 는다. 보시면은 생활 폐기물이 이 정도고 사업장 폐기물, 건설 폐기물이 왜 이렇게 많냐? 그렇죠? 건설 폐기물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죠? 뭘 또 그렇게 많이 했죠, 우리? 4대강인가? 아파트인가? 옛날에는 아파트였는데 신도시하고. 통계를 보니까 많네. 당황스럽네 좀. 그쵸, 여러분? 당황스럽게 많다는 겁니다. 건설이라는 이름이 우리 과에 있으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여러분. 근데 건설 폐기물도 옛날보다 낮았어요. 옛날에는 건설 폐기물 여러분 이 시멘트, 철근 이런 거 모래덩어리 이렇게 흙 같은 거 가져가면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법적으로 그걸 쓰는 걸 방해를 했다는 겁니다. 막았어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그 철근 요렇게 뜯어다가 그 고철 떼가지고 엿이나 바꿔 먹든지. 아니죠, 여러분. 고철은 비싸잖아요. 철은 비싸서 그거는 이렇게 다시 팔고, 그 다음에 이 시멘트나 이 골재 같은 거, 흙 같은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하도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이걸 풀어줬어요. 재생골재, 순환골재라는 말을 써가지고 이런 흙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써도 된다. 건설 사업에 써도 된다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여러분 어때요? 뭐 건물에 들어갔던 그런 모래라 그래가지고 그거 깨가지고 다시 건물 짓는데 써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죠? 그쵸? 거기 뭐 유기물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힘 받는 건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증명을 해라. 그게 진짜 프레시한 그런 골재만큼 힘을 받을 수 있는지 증명을 해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뭐 어떻게 해서든지 증명을 했죠. 그래서 순환 골재도 이젠 쓸 수 있는 길이 열려가지고 훨씬 좀 나아졌어요.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었다 하는 겁니다. 잘 된 거죠, 그거는. 안 그래도 모래도 없는데, 그쵸? 그 다음에 생활 폐기물은, 생활 폐기물은 뭐 재활용이 이렇게 크다. 생활 폐기물이 이렇다는 거 비율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폐기물 성상은 96년부터 2001년, 2008년까지 이렇게 있는데, 종이가 많습니다. 종이가 많고, 그 다음에 계속 종이가 많고,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근데 2008년 통계를 가져와 보니까, 왜 그런지 종이가 좀 줄었어요. 종이가 왜 줄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아마 뭐 리사이클 했든지 아마 이 통계가 내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종이가 제일 많은 거는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선진국들 봐도 그래요, 여러분.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은 종이가 제일 많아요. 종이 관련 쓰레기가 제일 많다는 겁니다. 이걸 뭐 재활용하거나 안 하고 우리 생활에서 버리는 게 제일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추세 가지고 보면은 여러분 어떠냐면은 여러분 어때요? 못 사는 나라일수록 음식물 폐기물이 많아요. 그리고 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적어요. 왜 그러냐면은 딴 산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먹고 살기가 바빠가지고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을 못 쓰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제일 많고 중간쯤 되면은 요게 뭐 비등비등해져요. 근데 잘 사는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음식물 쓰레기가 줄고 역시 종이가 제일 많아져요. 우리나라도 그 추세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약간 미국 같은 유럽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원 폐기물이 꽤 있어요, 여러분. 정원 폐기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요 꽃 심고 나무 심고 거기서 나온 이런 쓰레기들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게 별로 안 커요. 왜냐하면 다 우리 아파트 살잖아요. 그쵸?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살고 뭐 영국 사람들이 그 정원 가꾸는 거 아주 좀 심각하죠. 그렇게 뭐 정원들 심각하게 안 가꾸잖아요. 물론 많이들 하긴 하시지만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겁니다. 그래서 종이가 많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뭐 하루 아니면 24 뭐 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필요 없다고 버리는 주관적 폐기물 여러분 입장에서 주관적 폐기물 중에 종이 많죠. 종이 많아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뭐 이 레포트하고 뭐 이런 그 종이 쓰레기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 선물 주고 뭐 아니면 뭐 음식물 테이크아웃하고 그럴 때 얼마나 종이 많아요. 종이가 많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특징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음식물 쓰레기가 좀 폐기물이 좀 양이 좀 되죠. 그렇죠? 양이 좀 된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나라 되게 안 좋은 지금 추세가 뭐냐면은 최근 한 3, 4년 전까지는 음식물 폐기물량이 많이 줄었어요. 되게 노력해서 줄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음식물 이 쓰레기 양이 다시 늘고 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다시 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정식을 다시 좋아하기 시작했네요. 왠지 하여튼 음식물 폐기물량이 늘어가지고 이게 약간 좀 골칫거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폐기물 처리 시스템은 보통 이렇습니다. 매립 처분을 주로 하는 방법에서는 수집하고 운반해서 쓰레기를 모아다가 파쇄하고 압축을 해요. 쓰레기를 잘게 부수거나 아니면 압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매립을 하는 경우 쓰레기 매립만 하는 경우는 이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매립을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여러분. 미국은 주로 매립을 해요, 쓰레기를. 소각 안 해요. 왜냐면은 첫 번째 걔네는 땅에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소각에 대해서 너무 싫어해요. 다이옥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각하면은 나오는 그 연기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매립을 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스템이 이렇고 소각 처리를 주로 하는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수집하고 운반해서 파쇄한 다음에 소각하고 나온 걸 뭐 고양하고 매립한다. 소각에서 나온 재들 아주 부피가 확 줄겠죠. 다 태운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만 매립하는 경우죠. 소각 많이 하는 데가 저 유럽하고 저 일본 그런 쪽에서 이런 시스템으로 많이 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원회수 재생을 주로 하는 처리 시스템에서는 쓰레기 수집하고 파쇄하고 분별해서 퇴비화하고 재생하고 소각하고 매립한다. 우리나라가 여기다가 근데 매립 요거하고 비슷한데 매립도 우리나라 아까 보셨지만 좀 비율이 좀 크죠? 꽤 크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상 봐서는 소각을 좀 더 해야 돼요. 일본하고 유럽 시스템하고 좀 비슷하기 때문에 사이즈나 이런 인구 밀도나 그런 면에서 소각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소각 가지고 워낙 문제가 많아요. 우리도 다이옥신 워낙 사람들이 싫어해가지고 크게 확대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매립이 상당히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요 그림에서처럼 매립이 끝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하고 약간 합친 그림이 우리나라 그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쓰레기 폐기물 처리량은 뭐 아까 보신 그런 거고, 여기서 국내 폐기물 재활용 현황 요거 한번 봅시다. 2010년 폐기물 재활용률이 83.4%래요. 와우.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자랑하셔도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전년 대비 1.6% 증가했어요. 또 1.6% 우리가 힘든 거였어요, 여러분. 그죠? 더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됐고, 그 다음 2006년 요 통계를 보니까 폐지가 한 70%, 고처리 38%, 뭐 폐유리가 한 71% 정도 이렇게 재활용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고철이 38%밖에 안 됐다는 건 좀 뜨하죠. 2006년이면 이 철값이 아주 비쌀 텐데 그 중국에서 엄청 건설 경기가 좋아가지고 전 세계 철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많이 모자랐을 텐데 이렇게 됐다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폐유리 이거 재활용하는데 그 안에 담배꽁초 넣지 말라는 얘기 들으셨죠? 여러분 담배꽁초 넣으면 그거 안 해요, 재활용.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담배꽁초 그거 빼내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예 안 해요, 여러분. 또 여러분 안 하는 경우 대표적인 경우 뭐인지 아세요, 여러분? 요구르트 요거 위에 요 은박지 캡 있죠? 요거 딱 완벽하게 셔야 돼요, 여러분. 대충 뜯는다고 여러분 그 저 치사하게 저 빨대만 가운데 딱 떼가지고 먹고 버리면 누가 재활용하겠지? 안 해요, 여러분. 재활용 그 안 해요. 왜 안 하냐면은 너무나 많이 들어오는데 그 재활용 그 업체에서 그거 떼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쓰레기로 버려요, 그러면. 그래서 설령 그걸 하셨다 그래도 여러분 빨대는 빨대대로 그 비닐을 재활용하시고 그걸 잘 떼셔야 돼요. 잘 안 떼시고 또 대충 떼셔가지고 여러분 그 여기 붙은 부분 일부 남기셨다 그것도 안 해요, 여러분. 그것도 재활용 안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까지 깔끔하게 떼셔야 돼요. 근데 잘 안 떼지죠. 잘 안 떼지고 옛날보다 좀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잘 안 떼죠, 여러분. 그래서 고기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떼주셔야 여러분들이 좀 경제에 좀 도움을 주신 거고 우리나라 재활용률 높이는 데 좀 도움을 주신 거다 하는 겁니다. 깔끔하게 하셔야 돼요. 담배꽁초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그 안에다, 그렇죠? 자, 그렇다는 거. 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박아놓으면은 저 콜라캔 안에다 담배꽁초 잘 넣어놓으면 넣을 땐 통쾌하죠. 근데 못 꺼내잖아요, 여러분. 그죠? 못 꺼내가지고 저거 모르고 그냥 저 녹여가지고 하다 보면 그게다 불순물이 돼요, 여러분. 불순물이 돼가지고 저 알루미늄 캔에 이 순도가 떨어져가지고 상품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 하는 거죠. 선진국 대비 재활용률이 높다. 그래서 재활용은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여러분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은 재활용 열심히 하는 게 추세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리겠지만 쓰레기 발생 억제가 더 중요해요. 쓰레기를 안 만드는 게 더 좋겠죠. 그게 더 근본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는 이 시선을 바꾸는 게 우리나라 정책이다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여기 모아놨는데 그래서 폐기물 정책의 개요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자연으로부터 자원 채취를 최소화하고 자연으로 되돌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여러분 쓰레기 관리 정책의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 제일 처음에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청소 개념이었다. 2세대는 재활용, 3세대는 이제는 폐기물 최소화 그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은 요 2세대에 지금 선두주자인 거죠. 전 세계적으로. 재활용의 선두주자인데 이제는 요 쓰레기 폐기물 자체가 발생이 덜 되도록 그쪽으로 몰고 가는 게 더 맞는 방법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쓰레기를 처리하는 청소 개념 이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이 한양대학을 오려고 그런 건 아니었고, 제가 한 60년대,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60년대 한 말쯤에 이 왕십리 요 사근동 이쪽을 왔던 기억이 한 번 있어요. 근데 제 이미지에 뭐가 딱 남아 있냐면은, 왕십리역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딱 가다 보면 뚝섬 쪽으로, 우리 그 메인 도로죠, 왕십리역에서. 그때도 세왕병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왕병원 여러분 아세요? 오른쪽에 그 조그만 병원. 지금처럼 이렇게 새 건물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꽤 주위에서는 다른 빌딩이 없을 때 건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기억이 남는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 학교 병원, 한양대 병원. 지금 뒤쪽에 건물이 더 많이 있었지만 앞에 큰 건물 있죠. 그게 한 60년대 말엔가 지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빌딩이었죠. 이 근처에 오면 하늘에 저것밖에 안 보였어요. 나머지는 무슨 빌딩이에요, 여러분? 1층 다 그런 집들이고. 우리 학교도 여러분 무슨 빌딩 이런 게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아마 우리 재성토목관 이사 가기 전에 우리 여러분 옛날 빌딩 아시죠? 여러분 거기서 공부 안 하셨죠? 우리 옛날 토목관 아세요? 재성토목관 바로 옆에 위쪽에 있는 건물, 대학원관하고 연결된 그 빌딩. 그거는 그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그 거의 최초의 빌딩 중에 하나죠. 우리 학교 본관과 더불어. 그 정도 빌딩만 있었지 빌딩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 학교 요 산 너머 HIT도 빌딩이 없었죠. HIT에서 저쪽 그 상운동 쪽으로, 그러니까 학교 지금 뭐 기숙사 해서 저쪽 청계천까지, 그쪽으로는 여러분 제가 겨울에 왔었는데 어떤 기억이 있냐면은 완전 쓰레기 산이었어요, 여러분. 완전 쓰레기 산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겨울에는 어떤 쓰레기 산이냐면 이 살색 그 연탄재로서 가득 찬 쓰레기 산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왕십리가 어떤 지역이었냐면은, 이 왕십리 요 천변이 서울 시내에서 쓰레기 나오면은 쓰레기 대충 갖다 버리던 데가 여기였어요, 여러분. 뭐 자발적으로 여기서 매립을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하여튼 뭐 쓰레기를 다 여기다 갖다 버렸어요. 근데 이게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전 세계 어디 가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몰려서다 보면 쓰레기는 나왔죠, 옛날에. 나왔겠죠. 뭐 나무를 태웠으면 나무 재가 나왔을 거고, 사람들 옷 버린 거 나왔을 거고, 뭐 음식물 쓰레기가 나왔을 텐데, 모든 도시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은 근처에다가 사람들 없는 데다 갖다 버렸어요. 그거를 뭐 사람들 없는 데다 아주 멀리 갖다 버린다고 그걸 뭐 마차에다 싣고 차에다 싣고 몇십 킬로미터 가져가요? 왜 가져가요, 여러분? 쓰레기인데 돈도 안 되는 건데 안 가져가죠. 일단 근처에다 갖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 가든 쓰레기를 꼭 어디다 갖다 버리냐면은 천변에다 갖다 버려요. 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런 DNA가 있나 봐요, 인간들은. 쓰레기를 꼭 천변에다 갖다 버려요, 여러분. 서울시, 그래서 청계천 주변 여기다 꼭 갖다 버렸고, 여러분 만약에 집이 원래 고향이 서울이 아니라면은 그 동네에서 옛날에 쓰레기 버렸던 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100%다 천변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천변에 쓰레기 갖다 버렸다 하는 겁니다. 전 세계 어디 가도 다 그래요. 어디 가도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겨울에 파란 하늘. 그 다음에 저기 가는 청계천. 청계천 그때 물 색깔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시커맸죠? 진짜 똥물이었죠, 여러분. 시커먼 똥물, 검은색. 그 다음에 살색의 이 나지막한 이 구름. 색깔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대비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주 뭐 그림 나올 만한, 피카소가 와서도 뭔가 하나 그리고 싶을 정도의 그 정도의 아주 쓰레기 산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 가든 간에 1세대는 어땠냐면은 일단 사람 근처에서 쓰레기 모아다가 대충 갖다 버리는 게 다 정책이었다 하는 거죠. 다 정책이었다 하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HIT 지을 때도 그랬지만 저쪽 사근동 쪽으로는 조금만 파면은 다 쓰레기가 나와요. 우리 학교는. 우리 학교 내부도 그렇고 상한당 밖에 쪽에 단지 주택 단지도 혹시 거기서 하숙하고 계시다면은 자취하고 계시다면은 한번 날 좀 더 풀리면은 짬을 내 가지고 한번 파보세요, 여러분. 수미터 내에 쓰레기 나옵니다, 여러분. 쓰레기 100% 나옵니다. 쓰레기가 다 묻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연탄재가 나오면은 지금 파셔가지고는 잘 몰라요, 여러분. 그게 연탄재인지 흙인지 광물 성분이 이게 살색인 광물이 있나 보다 하고 착각을 하실 정도로
그런 것들이 꼭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게 왕십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왕십리 말고 아파트 짓는다고 여러분 저기 구이동 아니면 저쪽 강남 쪽 어디든지 다 건물 짓는다고 파보면 쓰레기가 여기저기 많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천변에다 갖다 버리든지 아니면은 구덩이 대충 파고 거기다 다 묻어뒀다는 거죠, 쓰레기. 다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그렇게 살았고,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재활용이 갑자기 활성화된 거죠. 자원순환 되면서. 자, 자원순환 시기로 오면서 여러분, 청소 개념에서 자원순환 시기가 온 게 제가 말씀드렸죠. 2000년대 한 초반쯤에 우리나라에서도.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저도 실은 그랬는데, 저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폐기물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폐기물을 가르치고 관련된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해외 학회 가면은 여러분, 일부러 다 하시는 운동화하고 그 옷 같은 거 저 가지고 나갔었어요. 그래서 그날에 버리고 왔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1세대 개념이니까 그 옷이나 신발 여러분 그거 재활용도 잘 안 되는 건데 그 우리나라에서 버리면 여러분 우리나라 매립지 그 스페이스 하나 더 차지하잖아요. 나 애국자였어요. 나 진짜 나라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덜 버리면은 누구 하나 더 버리고 매립지 좀 더 오래 쓰고 외국에다 갖다 버리면은 뭐 걔네 문제지.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쵸 여러분? 환경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그랬다 이겁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안 걸렸는데 제 동료 교수님 한 분이, 그렇다고 박주환 교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또 학회 가가지고 그때 저하고 의견을 안 나눴는데 그분도 그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야 되겠다고. 그래서 다시는 운동화를 버린다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 마침 폐기물을 전공하시는 다른 분이 막으시더래요. 아니 이걸 왜 이 다른 나라에 버리고 가시냐고, 이 자원을. 그분이 갑자기 자원이란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은 그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 얘기하신 분은 이것도 다 우리나라 가져가면은 자원인데, 이 자원 순환 개념으로 넘어가는 건데 여러분, 재활용 개념으로 넘어가는 건데 왜 그거를 버리고 오려고 그러냐 하면서 핀잔을 주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게 10년이 안 돼요. 근데 이제는 저도 진짜 안 갖다 버려요, 여러분. 갖다 버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갖다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어딘가에 써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다 자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이 되면서 이게 다 자원이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쓰레기를 여러분 분리만 잘 하시면 되지, 이제는 저처럼 외국에 가실 때 꼭 가져가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버려주시는 게 더 낫다 하는 거죠. 그런 개념이 왔다는 거죠. 3단계는 이제는 쓰레기가 안 나오는 단계로 가는 거죠. 운동화? 모르겠어요. 뭐 운동화를 갖다 주면 운동화가 다시 나오는 거겠죠. 뭐 새로운 운동화가 다시 나오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니면은 뭐 쓰레기를 운동화를 만들 때 뭐 고무 자르고 막 이렇게 할 때 쓰레기가 거의 안 나오는 그런 운동화 나오든지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지속 가능성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고. 그 다음에 폐기물 최소화의 기본 개념은 이런 것들이 포괄적이다. 폐기물 발생 억제, 프리벤션, 리덕션, 리유즈, 리사이클, 에너지 회수, 에너지 리커버리까지를 다 포함한 개념으로 이제 발전해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진짜 무섭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개념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해서 뭐 예치금 제도,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합시다. 소비 촉진, 뭐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요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소비 촉진 인센티브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선배들 중에 요 폐기물 과목에서 프로젝트 할 때 재활용 용품을 왜 이렇게 안 쓰나 그거 조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 많이 쓰는데 진짜 처음에는 안 썼어요, 여러분. 아이디어는 좋은데 안 쓰더라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대표적인 실패작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옛날에 지하철 표 생각나세요? 종이표? 여러분 종이로 이렇게 거의 뭐 한 번 쓸 때마다 이렇게 쓰는 그 지하철 타셨던 세대세요? 특히 노란 표 생각나세요? 서울시에? 노란 표 여러분 보시면은 그 뒤쪽에 매그네틱 테이프 이렇게 한 줄 있고 앞쪽에 노란 거 줄 있었잖아요. 누군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게 한 번 쓰는 게 아까우니까 그 노란 종이, 매그네틱 테이프는 빼가지고 뭐 딴 데 쓰고 노란 종이만 모아가지고 휴지를 만들었어요. 티슈를 만드는데 그게 그렇게 사람들이 안 쓰더라고요. 왜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왠지 그 노란색 티슈를 쓰고
뭐 화장실에서 쓰면 왠지 너무 뻣뻣할 것 같은 지하철 표의 그런 질감이 생각이 나서 뻣뻣할 것 같아서 안 쓰는지 거의 망했죠.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소비를 촉진하는 그런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계속 저런 것들은 고민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폐기물 처리 방향이 크게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된다, 여러분. 전에는 처리 이걸로 끝났다면 재활용으로 넘어가고 발생 억제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림이 점점 이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과목명이 폐기물 공학, 폐기물 처리로 놔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세상이 이쪽으로 바뀌었는데 더 이상 폐기물로 이러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 과목명을 폐기물 과목을 진짜 가르치고 싶으면은 뭐 자원 순환형 물질 순환 뭐라 해야 되나? 물질의 재이용 그래야 되겠죠. 앞으로는 한 2, 3년 후에는 과목명을 아마 그렇게 바꿔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바꿔야 제대로 된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킬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 뭐 같은 얘기입니다. 처리 우선순위의 변천이 과거, 현재, 미래에서 과거에는 경제성 우선, 그 다음에 중간쯤 돼서는 법적 규제 우선, 미래에서는 법적 규제와 경제성이 다 같이 이게 중요해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접근 방법의 변천이 상벌 위주에서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해서 기업 이익과 부합하는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 문제가 다 그런데 여러분 경제적으로 환경이라 그러면은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굳이 환경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콜라 캔을 만드는 거라면 내가 좋은 예가 아니다. 콜라 캔은 좋은 예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 아니다. 콜라를 내가 마시고 오케이. 내 입장에서 여러분 내가 남준 학생이 콜라를 사서 마셨어요. 수업을 늦어가면서 콜라를 겨우 사가지고 와서 마시고 이제 이걸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쓰레기는 이건 나한테 효용이 없잖아요. 이제 효용, 유틸리티, 경제적인 그 관점에서 나한테 더 이상 이용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거 샀을 때만 해도 나한테 효용이 있었어요. 어떤 효용이 있었어요, 여러분? 콜라를 담아주는 용기죠. 내가 마시고 싶은 콜라를 한 곳에 담아가지고 내가 흘리지 않고 깔끔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용기였어요. 효용이 있었다는 거죠. 나한테 이용성이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처럼 다 마시고 나면은 이제는 효용이 없어요. 남준형이 이걸 킵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개인적으로 요 캔에 대한 엄청난 애착이 있기 전에는 버리는 게 맞죠. 경제적인 동물이라면은 버리는 게 맞다 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버리게 될 때 여기에 신경을 쓰면은 남지원 학생한테는 사실은 손해예요. 경제적인 이득이 전혀 없다는 거죠. 경제적인 이득이 전혀 없다는 거죠. 사실은 이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굳이 이걸 가져가 가지고 내가 잘 신경을 써 가지고 어떤 용기 안에 넣는 것 자체조차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시면은 남지원 학생은 헛발질한 거죠. 그쵸? 안 했어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 활동을 하려면 남지원 학생은 요거를 요 자리에 그대로 딱 놔두고 그냥 나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에너지도 전혀 안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인 활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남지원 학생은 사실은 사회적인 규범 아니면 이런 규제 때문에 규제까지는 아니지만 지금은 도덕적인 얘기고 뭐 일종의 사회적인 책임감 그런 것들이지만 이걸 복도까지 가져 나가서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 활동하고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경제적인 원칙에서 판단을 내린다. 사실은 전혀 매치가 안 되는 지금 불일치하고 있잖아요. 이론하고 안 맞는 거죠. 요 두 행동을 연결을 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남지원 학생이 이거를 갖다 버리는 게 경제적으로 아니면은 어떤 면에서든지 하여튼 이득이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남지원 학생이 이걸 들고 가서 저기다 버리면은 10원짜리 하나라도 떨어지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쵸? 10원짜리라도 하나 떨어지면은 하죠. 그쵸? 내 경제적 활동 그 원칙에 전혀 위배되지 않고 딱 맞잖아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 쓰레기 처리하는데 이런 식으로 10원짜리 하나라도 주자는 거죠. 모든 행동에서. 이런 뭐 캔 수거하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뭐 이 공병이 아니라 저 리펀드 몇십 원 주는 거 가지고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사회적인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업 활동하고 난 다음에 내가 쓰레기 버리는데 그야말로 그건 쓰레기거든요. 기업 입장에서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돈을 쓴다는 거는 바보짓이에요. 그렇죠? 바보짓이에요. 왜냐면 나는 그거는 쓰레기로 끝난 거고 돈을 이제 상품 가지고 돈을 벌어 가지고 거기서 맥시마이즈 하는 게 나한테 이윤이 최고지. 이거는 처리하는데 돈을 쓴다면은 내 이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매치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그게 이런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게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고민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은 환경 문제가 다 해결이 되죠. 그렇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환경 문제가 다 어떻게 돼요? 남의 얘기예요. 그리고 앞에서만 구호해요, 여러분. 남들 구호하고 깨끗하게 하자면 하자. 그리고 그거 끝나면은 곧장 다 갖다 버리는 거죠. 그죠? 갖다 버리고 막 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이 되게 필요하고 앞으로도 앞으로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뭔가 연결책이 나올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경과 기업 이익이 부합하게 되는 뭐 근거의 예로서 뭐 무역 규제, 그린 라운드, 이런 이미지의 연결, 인센티브, 디센티브, 환경 피해 시 뭐 값비싼 대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그런 케이스들이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저런 것들이 점점 연관이 되고 가시화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이런 쓰레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잔류하는지 얘기 들으셨죠? 초등학교 때부터 들으셨을 텐데 이렇게 오래 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티로폴이 500년 간대네요. 나 이거 까먹고 있었는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나오네. 이거 좀 오바 같은데? 500년 진짜 갈까요? 잘 만들었네. 그쵸? 500년이라 간대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꽤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하는 그 얘기까지 해드리고 이런 것들은 이 서머리 앤 키 퀘스천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뭐예요? 발표합니다. 몇 분 발표죠? 조바다 5분 발표죠? 그래서 보고서 2페이지 2페이지 쓸 때는 여러분 뭐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일정표. 그쵸? 언제까지 뭐 4월 초순까지는 뭐 어느 부분을 끝내고 4월 중순까지는 어느 부분 끝내고 그래서 뭐 중간 발표 때까지는 여기까지 발표할 거고 기말 발표 때까지는 여기까지 발표하겠다 하는 그런 일정표는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종합공법 2개를 선정하셨다면은 어떤 거 2개를 선정했다 그런 얘기 하시고 뭐 선정을 아직 못 하셨다면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시작하셨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5분 일찍 끝났으니까 여러분들끼리 꼭 얘기하시고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은 오태엽 군이 오늘 아침에 한 것처럼 대학원생들을 찾아오세요, 여러분. 그래서 막 물어보세요. 정보를 막 달라 그러고 그러시면은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